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청소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구도 치아키지음, 김은의 옴김입니다. 출판사는 비타북스네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른쪽 무릎을 좀 다쳤어요. 무릎 뒤편에 오금이 있는데 물이 차서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물이 차가지고 아픈데 자꾸 이 고관절 있는 곳에서 찌릿찌릿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차서 아픈 거랑 찌릿찌릿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절에 오시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무릎 때문이 아니라 이 척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경 때문에 아픈 거면 신경 청소혁명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배우고 소개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오늘 이 신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책의 표지에 보면 이 신경이 젊어지면 내 몸이 되살아난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증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신경이 젊어지면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 두 번째, 기억력이 회복된다. 세 번째, 한밤중에 잠이 깨지 않는다. 네 번째, 저림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여섯 번째, 무릎이 굽혀진다. 일곱 번째, 가까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덟 번째, 냉증이 없어진다. 아홉 번째, 체지방이 감소한다. 열 번째, 변비가 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사실은 신체 전반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신경 청소만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이 최강의 건강법이다. 이 책은 노화된 신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신경을 젊게 만들어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고자 말한다. 노화된 신경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신경을 두고 늙는다, 젊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다. 그러니 당연히 신경이 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신경도 나이가 든다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자율신경 조절에 대한 책은 이미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신경을 젊게 만들려고 하는 책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를 39만 명 이상 만났다. 뇌신경외과의라고 말하면 뇌출혈이나 파킨슨병처럼 뇌와 신경에 관련된 무거운 질병만 전문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뇌신경외과의이지만 동네 개업의이기도 해서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았다.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안고 병원에 찾아왔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언뜻 보면 뇌 혹은 신경과 관계없어 보이는 증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증상이든 환자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과 마주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나는 하나의 해결책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될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신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효과였다. 고혈압, 고혈당, 변비, 치매와 같은 건강에 대한 고민이나 어깨결림, 무릎 통증, 요통, 두통 등 몸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초조함, 걱정, 의욕저하와 같은 마음의 고민 등이 신경을 젊게 만들자 점점 개선되었다. 이 건강법만을 실천했을 뿐인데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 몸, 마음의 고민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네? 정말로 이것뿐이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법이 간단하다. 뇌신경외과의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응축해 만든 알짜배기 방법이며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이 그 효과를 증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법이다. 신경 청소를 통해 신경을 젊게 만들면 여러분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덕사에서 뇌파하고 맥파를 검사를 하다 보면 맥파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 균형이 아니라 자율신경 노화도입니다. 노화라고 하는 건 늙었다는 거잖아요. 신경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진 것은 긴장이 많은 사람은 긴장을 줄이고 이완할 수 있게 하면 되고 너무 무기력한 사람은 좀 긴장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이 노화된 것, 이건 어떻게 그 성능을 다시 올려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신경을 젊어지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러면 자율신경 노화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 모두 정답이지만 덧붙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면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경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집에 전기와 물이 갑자기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활하는 게 곤란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를 각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전선 역시 없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데 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발전소는 뇌, 전선, 신경을 통해 각 가장, 내장기관 근육으로 전기를 보낸다. 즉 신경이란 각 가정의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산소와 혈액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혈관은 수도관에 해당하는데
수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 없이는 수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신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도 같다. 즉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체내 생명선 지도를 실었다. 이 지도를 보면 신경이 뇌와 혈관, 내장 기관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가끔씩 이 지도를 펼쳐보며 이 책을 다시 펼쳐서 읽으면 신경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신경이 젊어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이다.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말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막연히 어려울 것 같거나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2가지 신경 청소법은 내가 직접 고안했으며 신경을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나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강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신경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정말로 모든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혹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 있어 늦었다는 말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모든 신경은 젊어지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 힘을 일깨울 2가지 신경 청소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열심히 따라하여 신경을 젊게 만들자.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구조가 일단 첫 번째, 신경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낫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신경 트러블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3가지 트러블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막히는 거고, 2번째는 누출, 새는 거고요. 3번째는 신경 다발에 비해서 너무 신경 신호가 과한 거죠. 과한 흐름.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이 신경 노화를 가속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신경 청소법 2가지의 구체적인 예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습관 11가지, 신경 청소에 도움이 되는 습관 1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 철학인데요. 신경이 곧 마음이다. 그래서 정신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 신경에 트러블이 생기는 원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신경에 감겨 있는 전선 커버의 정체. 이번 장에서는 신경이 젊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신경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이 노화된다, 젊어진다 라는 표현을 써왔다. 여기서 노화된 신경과 젊은 신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 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 수초 미엘린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 있다. 미엘린은 백색의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전선과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어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그림과 같이 미엘린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으며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도 점프하듯 건너뛰며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미엘린이 손상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 신호가 누출되는 부분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 전기가 끊기는 일도 발생한다. 흐름이 느려지면 점차적으로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바로 신경이 노화되었다고 표현한다. 미엘린의 손상이 신경 노화의 주범이며 각종 질병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건강법은 뇌를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미엘린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미엘린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엘린은 대부분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다음 적절하게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자극을 주어 미엘린을 점차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린다면 신경은 젊어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죠. 미엘린. 미엘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책에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신경이 이렇게 하나의 전선이라고 보면 그 전선이 드문드문 건너뛰어서 이렇게 커버로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그 커버 역할을 하는 것이 미엘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엘린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잘 감겨 있는 부분을 전기 신호가 건너뛰어서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출이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엘린이 이 신경의 건강, 신경의 젊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엘린을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장에서는 신경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는 전선 커버의 역할을 하는 미엘린이 쥐고 있다 고 말했다.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으면 신경이 점차 되살아난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미엘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전선 커버가 튼튼하게 감겨 있으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빨라진다.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인 미엘린은 중간중간 끊겨 신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기 신호는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뛰어넘으며 전달된다. 이 도약전도 덕분에 전기 신호는 빠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 미엘린이 튼튼하게 잘 감겨 있어야 도약전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선 커버는 전기 신호의 과한 흐름과 누출을 방지한다. 전선 커버가 탈락하면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진다. 또 전기의 과한 흐름이나 누출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전기 신호가 끊기거나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건강한 전선 커버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미엘린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존재다. 최근에는 미엘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약이나 미엘린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MRI 촬영법 개발 등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가 찢겨지거나 골절이 된다면 피부나 뼈는 재생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조직이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번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도마뱀의 꼬리와 달리 인간은 한 번 손과 발을 잃으면 다시 자라지 않으며 근육이나 대부분의 장기 역시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미엘린은 손상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전선 커버가 한 차례 손상되거나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신경 청소라고 부르는 나의 건강법은 신경의 막힘을 뚫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미엘린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신경 청소로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시켜보자. 혹시 신경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도 다시 한번 미엘린을 튼튼하게 감싸 신경을 젊게 만들자. 신경 청소는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미엘린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과 함께 또 도약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왔거든요. 이제 저처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사신경, 운동신경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요, 이상하게 평소에 칠 수 있는 공을 못 쳐요. 조금의 차이로 감이 이상합니다. 평소처럼 공이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반사신경, 운동신경이 느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의 작용들을 보니까 도약전도가 좀 흐트러진 거죠. 그리고 도약전도는 왜 흐트러졌는가? 미엘린 커버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아니라 신경이 조금 노화됐다. 일시적으로라도. 아니면 어디를 다쳤거나.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도약전도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미엘린의 문제로 인해서 신경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막힘, 누출, 과한 흐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막힘. 신경의 흐름이 막히면 전기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전 때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차단된다. 막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나쁜 자세나 빈혈 등에 의한 혈액순환 불량 때문이다. 자세가 나쁘면 삐뚤어진 척추나 기울어진 목뼈가 신경을 압박한다. 신경이 압박된 상태는 손가락으로 찌부러뜨린 호스와 같다. 찌부러진 호스 안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막히듯이 압박된 신경을 지나가는 전기신호의 흐름도 막힌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산소가 부족해지고 미엘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경의 흐름은 갈수록 더욱 정체된다. 2번 누출. 미엘린이 탈락된 부분에서 전기가 누출되면 원래 전해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전기 신호가 흘러들어가게 되거나 미엘린이 손상된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 아드레날린 등이 누출된다. 이러한 전기 신호의 누출에 의해서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누출을 일으키는 원인은 신경의 압박이나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원료 부족 등이다. 3번 과한 흐름. 신경을 지나는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면 합선에 의해 미엘린이 파손되거나 신경이 흥분 상태에 빠진다.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되는 원인은 나쁜 자세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혹은 외부로부터 과도한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껴서이다. 전기 신호의 과한 흐름이 원인이 되어 신경의 막힘이나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막힘이나 누출을 계기로 전기 신호가 과도하게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어서 막힘, 누출, 과한 흐름에 따른 전형적인 증상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신경이 막히면 변비, 요통, 치매, 부종, 저림, 불용성 근위축, 냉증 등. 막히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신경이 호스처럼 찌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나쁜 자세와 그리고 이제 이 나쁜 자세가 있으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렇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누출은 미엘린이 벗겨졌을 때, 그래서 원래는 도약을 하면서 거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신경 전달 물질,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거기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증, 사실은 찌리하고 시리고 이런 이 신경증, 이런 통증이 발생을 한다. 누출에 의한 전형적인 병들은 당뇨병, 고혈당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신경병증성 통증, 어지럼증, 떨림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이 뭐냐면 사실은 신체 구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만성 통증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통증들이 이런 신경 누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과한 흐름에 의해서는 요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두통, 목 통증, 생리통, 이명, 눈의 피로 등.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명과 눈의 피로인데요. 이런 것들 역시 과한 흐름이 줄어들면 괜찮아지니까, 이 얘기는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만 낮아져도 그러면 신경의 과한 흐름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명과 눈의 피로가 좀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이 젊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신경 청소의 원리인데요. 이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회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 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또한 자세가 나쁘면 신경의 막힘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 지나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된다. 즉,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즉, 신경 청소의 두 가지 원리는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적절한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자동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신경청소법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읽어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추신경을 잘 피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잘 핀다라고 하는 건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추신경을 펴는 이 원리에는 현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현대인들이 허리가 많이 굽어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업무 볼 때도, 그리고 심지어 게임할 때도 보면 앉아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척추가 굽어지는 것과 동시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안 좋으면 그 자세에 맞게 척추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디스크, 이런 이 척추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중추신경이 무너진 거죠. 두 번째는 경추의 문제가 생깁니다. 목뼈. 대표적으로 거북목이 있죠. 우리가 PC부터 스마트폰, 다양한 화면을 보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목을 앞으로 쭉 빼서 자꾸 화면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거북목이에요. 이것도 역시 중추신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쫙 호스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호스가 펴져 있지 않고 열이 이리저리 앞으로 옆으로 굽어 있는 거예요. 이 경추와 척추의 문제가 현대인들이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 신경 써야 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때 기본적으로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사실은 턱을 좀 당기는 연습, 이 정도만 하셔도 우리가 이 신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반가부자 또는 결가부자를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한번 결가부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가부자 상태에서는 허리가 구불래야 굽기가 어려워요. 스님들이 결가부자 상태에서 좌선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결가부자 상태에서 졸잖아요. 좌선하다 보면 졸 때가 있는데 결가부자한 상태에서 졸면 허리가 꺾이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허리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엎어져 버려요. 뒤로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가부자를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좋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절한 자극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을 자극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얼굴에 대한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에 중요한 맥점들이 있거든요. 경락.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조금씩 꼬집는, 막 빨랫줄 그 빨래 집게로 막 이렇게 아프게 꼬집는 거 말고요. 자신의 손으로 적절한 강도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꼬집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한 자극이 되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왜 개선시켜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혈액이 들어가야 미엘린이 재생성되고 이 망가진 부분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자극, 얼굴을 주물러주고 두드려주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만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샤워 말고 이 대중탕 같은데, 온천 같은데 가시면 물 좋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이 물에 들어가 있고 얼굴도 담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열기로서도 얼굴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도 자극이 되죠. 이런 자극들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자율신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적절하다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신경청소법은 책을 직접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경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만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전체가 네트워크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의 중추,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은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뇌가 두 가지 배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기배선, 하나는 수도배선. 전기배선 같은 경우에는 신경, 그리고 수도배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총 몇 킬로미터의 신경배선, 즉 전기배선이 깔려 있냐면 72킬로미터가 깔려 있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간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신경의 길이는 약 72킬로미터다. 게다가 그 안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무려 시속 400km라는 초고속으로 이동한다. 실로 인간의 신경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이 정도로 신경이 발달된 생물은 인간뿐이다. 지능이 높은 침팬지를 인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침팬지의 신경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신경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인간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신경 청소로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신경이 72km 뻗어 있답니다. 배선이. 우리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연결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배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신경은 뇌에서 공급하는 전기 신호들을 전부 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뇌와 몸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이 말을 안 듣게 되겠죠.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운동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면은
시속 400km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것에 따라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이 반사신경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운동신경과 반사신경을 이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신경의 속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보면 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음과 신경의 효과적인 웃는 생활.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기다. 어째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한 설문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고 한다.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웃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웃음에 뜻밖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도쿄 대학과 지바 대학의 연구팀이 역학의 국제 전문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잘 웃지 않는 고령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고 한다. 또한 웃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암세포를 없애는 면역세포는 웃으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웃음은 암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웃음의 힘은 사실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구약 성경에도 웃음은 병을 고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웃음은 다음과 같이 효과를 몸에 가져다 준다. 1번 면역력 증강, 만병 예방. 2번 호흡의 활성화, 산소량 증가. 3번 진통작용. 4번 혈액순환 촉진. 5번 자율신경 균형의 정상화. 6번 휴식효과. 7번 근력 증강. 웃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웃음은 단순하게 볼 때 신경청소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환희미소라고 컨텐츠 이름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웃을 일이 있을 때 보면 재미있어서 웃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배워서, 공감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때도 재미있어서 웃는 것과는 조금 다른 미소가 얼굴에 생기게 되죠. 이런 미소가 바로 신경을 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된다. 특히 단순히 재미있거나 기뻐서 하는 웃음보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배우고 공감하고 깨달아서, 이때 나오는 것이 뇌내의 물질들 중에서 엔돌핀 또는 다이돌핀인데, 이런 체내 물질과 함께 제공되는 미소는 우리에게 어떤 약보다 더욱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책들, 낯선 분야의 책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실은 삶이 좀 무료하잖아요. 그 무료한 삶의 낯선 자극, 경계가 되고, 이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환희미소가 생긴다면 이것 자체가 삶의 큰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신경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신경 청소 혁명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신경 청소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걸을 때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었으면 좋겠다. 올바른 자세죠. 두 번째, 목욕탕, 온천을 자주 가셔가지고 좋은 물에서 얼굴도 담그고 또 얼굴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적절한 자극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미 습관으로 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신경 청소 습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과 인연 닿는 많은 분들이 젊은 신경, 노화된 신경을 다시 젊게 만드는 이 방법을 꼭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